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오늘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사례는 좀 특이 케이스라서 여러분들한테 그 과정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자주 반복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먼저 그 해당 토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토지하고 건물은 한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을 보면은 마당에 이와 같이 과실수하고 정원수가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땅덩이는 넓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여기에 창고가 아주 크게 하나 있죠. 그래서 창고에다가 많은 짐들이 지금 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텃밭입니다. 이 텃밭은 건물 뒤쪽에 있는 텃밭인데요. 땅이 넓으니까 얼마든지 텃밭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 보시면 연탄 보일러 보이시죠? 이 집은 오래된 집이라서 기름 보일러가 되어 있지 않고 연탄 보일러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가지고 내가 향후에 활용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 이 연탄 보일러를 빼고 기름 보일러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옆에는 비닐하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온갖 잡동사니 물건 같은 것을 넣어 놓은 그런 현황이었습니다. 자, 이 유성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사진을 보면은, 자, 이쪽으로는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고, 이쪽으로도 도로가 있고, 자, 이 본건에 해당되는 토지에 3면이 도로로 묶여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땅은요, 어느 쪽으로든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토지들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을 사놓고 나중에 매물로 내놓게 되면은 매도자가 목을 뻣뻣이 들면서 매수가를 흥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땅이 멋진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땅을 사더라도 이와 같이 내가 팔 때 매도자 우위선상에서 팔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사놓고 기다려야 땅을 잘 팔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맹지, 임야, 산속 깊은 임야 이런 거 사놓고 땅 안 팔린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토지를 살 때는 먼저 돈이 있다고 그래서 덥석 토지부터 사는 게 아니고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지식을 쌓아서 토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하죠. 돈 있으면 기획부동산에 가서 홀떡 속아서 이상한 땅을 사가지고 팔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땅은 옆에 보면요. 이 땅 옆에 보면 아주 이쁜 전원주택 부지가 있고 여기에다가 집을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자, 인근에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가 산세 좋고 물세 좋고 계곡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휴양지가 인근에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이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아야지 하는 로망 지역의 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처음에 물건이 나오자마자 덥석 샀고요. 매물 자체는 토지만 매각이 되었지만 그것이 크게 저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권리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A였고 건물 소유자도 A였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상의 권리관계가 서로 달랐습니다. 권리관계가 다르다는 얘기는 토지에 설정된 등기하고 건물에 설정된 등기 내용이 서로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하고 비소유자가 있는 건물 소유자가 있는데 토지에는 근저당, 압류 이렇게 경매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에는 압류, 가압류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토지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건물에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고 토지에만 설정했어요. 왜 그렇겠어요? 건물의 가치가 너무 없어 보이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건물은 설정하지 않고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순위로 압류가 결정이 됐고 이 근저당을 근거로 임의경매가 접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긴 하지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근저당으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니까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즉 원래는 같았지만
토지만 경매로 진행이 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압류 같은 경우에 압류하고 이 토지의 압류, 건물의 압류가 동시에 공매를 진행했으면 토지하고 건물이 한꺼번에 매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앞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먼저 경매를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이 명의자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경매로 진행이 돼서 토지가 경매로 진행이 됐을 때 7명이 입찰을 했고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둘이서로 바뀌었습니다. 즉 제가 낙찰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건물 소유주는 그대로 A인 거죠. 왜 그래요? 건물은 아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고 토지만 둘이서로 명의가 변경이 돼서 자,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하고 명의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둘 다 소유주가 A였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지만 꼭 그렇다고 그게 어려운 사실만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토지만 나왔으면 제가 겁내지 않고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토지 등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자는 A였고 근저당, 압류, 임의경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임의경매가 진행이 됐고 이것이 낙찰이 된 거죠. 그런데 경매나 공매의 좋은 점은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이 등기가 복잡하게 어떤 권리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경매나 공매로 낙찰이 되게 되면 이게 깨끗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토지 소유자가 A인데 근저당 말소, 두 번째 근저당 말소, 압류 말소, 임의경매 말소. 그리고 전부 다 깨끗이 지워지고 소유자 둘이서라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자, 모든 권리관계가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소기준 권리에 후순위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니까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삭제가 되면서 깨끗하게 소유자 둘이서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건물이 소유자가 A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토지에 일단 등기를 볼게요. 소유권 이전을 2017년도에 임의경매로 매각해서 소유자가 둘이서가 됐습니다. 자, 12번, 15번 압류, 가압류, 임의경매 전부 다 말소가 됐습니다. 왜 그래요? 경매로 인해서 말소 기준 권리 후순위가 전부 다 말소가 된 거죠. 자, 그런데 낙찰받은 시기는 2017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2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러니까 낙찰받고 나서 2년이 훌쩍 넘었다는 얘기는 제가 토지를 사서 금방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빨리 해결해봤자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서둘러서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팔 수 있게끔 미리 법적인 절차만 준비를 해놓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본을 한번 볼게요. 토지에 누구하고 단독 소유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소유 지분을 제외한 권리상 각구에는 아무 기록사항도 없고 울구에도 아무 기록사항이 없습니다. 즉 이와 같이 건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만 매각됐을 경우에는 대출이 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그때 당시에 이 매각 물건이 1억이 좀 되지 않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것을 대출을 받지 않고 사야 되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돈을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입찰을 결정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입찰을 먼저 하고 나서 낙찰을 받으면 그 이후에 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내가 현금이 없으면 큰일 나죠. 보증금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경우에 입찰을 할 때는 먼저 돈을 준비해 놓고 입찰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죠. 무슨 일이 발생해도 절대 발생할 수 있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지만 건물 소유주가 약속을 여러 번 어겼고 도와줄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료 청구 소송을 했고 자,
피고에는 원고에게 얼마 원을 지급하고, 자, 2019년 언제부터 어디에 있는 토지 몇 제곱미터의 인도 완료일까지 연 얼마의 비율로 돈을 지급해라.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분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해야 되고 나 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2번에 소송 비용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돈이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깔고 앉아 있으면 끝까지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토지 소유자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불법적인 행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와 같이 깔고 앉아서 베풀어주지 않을 때에는 이와 같이 법정 절차를 거쳐서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치료 판결을 받은 후에 철거 소송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보호하사 저한테 뜻밖의 행운이 다가왔습니다. 자, 공매대행 통지서가 날아온 거죠. 아까 건물 등기에서 압류, 가압류 설정된 거 보이셨죠? 자, 압류는 세금인 부분이 많으니까 그 세금을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만 공매가 진행된다는 통지서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매각 재산에 표시해 보면은 건물, 창고 이렇게 나와 있죠. 즉, 토지는 제 소유권이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고 건물에 대해서만 밀린 세금분에 대해서 공매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로 진행을 해줄 거니까 공매가 진행이 되면 낙찰받아서 이제 한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드려야 될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준 것을 저는 감사히 받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A였고 경매를 통해서 둘이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는 A였고 그 다음에 치료 청구 소송이 끝난 다음에 철거 소송을 하고 이것을 철거할 생각이었습니다. 왜 철거를 하려고 했냐 그러면 이 집은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집 밖에 이동식 화장실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집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너무 열악한 환경이지 않냐 싶어서 철거를 해서 매도를 하거나 전원주택 부지를 짓거나 뭐 집을 짓거나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이 조금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자, 둘이서가 토지의 소유주긴 하지만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합체는 불가능하죠. 자, 합체는 불가능한데 이제 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확실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죠? 토지만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이 4주택자가 되게 되면 이제 취득세도 4%가 넘게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 몇 푼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20억, 30억짜리 집을 사면 그게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누가 그렇게 20억, 30억 현금을 주고 덥석덥석 다른 집을 삽니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자, 토지는 경매로 돼서 둘이서가 낙찰을 받고 건물은 이제 공매가 진행이 되고 둘이서가 낙찰을 받게 되면 이제 어찌 되겠습니까? 아까는 합체가 불가능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합체가 가능하게 된 거죠. 물론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또 합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합체를 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제가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잘 수리해서 매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걸 철거해서 예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토지 가격은 올라갈 거니까 제가 급히 서둘러서 해결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와 같이 공매를 진행을 해주니까 저는 더없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빨리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다 보니까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만약에 빨리 가서 이 건물을 철거해 버렸으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다 천천히 왔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자,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빨리 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야 된다라고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빨리 가면 물론 빨리 가는데 목적이 있지만 천천히 가게 되면은 빨리 갔을 때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천천히 가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복 청취하십시오. 이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청취하시고요. 그러면 이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이 머릿속에 싹 그려졌을 때 또 다른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법적 지식이 많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이서였습니다.